아이는 그날 아침 자신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단지 연필을 쥔 손이 떨린다는 것,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어제와 달리 느껴진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그것은 겨울 아침 학교 복도가 아직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햇빛은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아이의 그림자를 얇게 늘렸다. 아이는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도시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 때문인지 아이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문을 열자 교실의 공기가 조용히 움직였다. 아이들 몇이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선생님은 아직 오지 않아 교실 전체는 느슨한 정적과 작은 소란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는 익숙한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동작조차 어딘가 신중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자주 반복되는 기도처럼 자리 잡혀 있었다. 첫 번째 교시가 시작되고 선생님이 들어왔다. 칠판에 분필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짧고 건조한 소리가 교실의 공기를 한 번 더 단단하게 조였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받아쓰기 준비를 하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의 숨결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연필을 쥔 손이 피곤한 듯 미세하게 떨렸다. 소나기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하얀 면 위에 글자를 채워 넣는 일은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작고 조용한 압력처럼 느껴졌다. 제발 틀리지 않아야 하는데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조여왔다. 선생님이 첫 문장을 읽었다. 또렷한 발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어떤 단어들만 뭉툭하게 들렸다. 한 글자씩 잘리듯 의미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손끝이 흔들리고 심장이 얇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은 칠판과 종이 사이를 오갔지만 마음은 어딘가 저 먼 곳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옆자리 아이의 연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각, 사각, 사각. 그 규칙적인 소리가 아이의 어깨와 목을 가만히 압박하는 것 같았다. 아이는 연필을 들어 첫 글자를 적었다. 그러나 글씨는 시작부터 삐뚤어졌고 마음도 함께 틀어지는 듯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다음 문장. 아이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다가 조용히 떼었다. 작은 열기와 불안이 이마에서 손끝으로 옮겨오는 듯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의 아이는 평소보다 더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연필 끝이 자꾸 종이에서 미끄러지고 글씨는 서로 엉겨붙어 원래의 형태를 잃어갔다. 아이는 한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려 했지만 지우개로 문질러진 자리는 흐려져만 갔다. 옆자리 친구가 문득 말을 걸었다. 오늘 좀 이상하다는 말이었다. 아이의 등줄기가 아주 얇게 굳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단어가 교차했지만 어떤 것도 말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 한 번 내쉬는 것조차 힘겨운 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자 교실은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아이들은 말하고 웃고 장난쳤지만 아이는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았다. 손끝에는 아직도 얇은 떨림이 남아 있었다. 받아쓰기 종이를 내려다보니 삐뚤어진 글씨들 사이로 지운 흔적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아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살짝 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실패의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얕고 더 차갑고 더 오래 남는 감정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균열이 처음으로 금처럼 그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가방을 닫으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뭔가 잘 안 되네. 그 조용한 말이 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 한숨처럼 천천히 공기 속에 흩어져 갔다. 아이는 그날 점심시간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평소보다 느렸고 친구들의 말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교실 안에서는 의자 끄는 소리와 도시락 뚜껑 여는 소리가 가볍게 부딪히며 퍼져갔다. 아이들은 각자 자리를 옮기며 웃음 섞인 말을 주고받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겨울빛이 그 소란스러움 위에 얇게 내려앉았다. 아이는 도시락을 꺼내며 살짝 멈칫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기도 모르게 느린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뿐인데 가슴 안쪽에서 어딘가 먼 곳이 살짝 당겨지는 듯한 감각이 있었다. 왜 이렇게 숨이 답답하지? 아이는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 감정이 어제 느꼈던 작은 어긋남과 이어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옆자리 친구가 장난스레 다가왔다. 오늘도 멍하냐는 말투는 가벼웠지만 말끝에는 조금 얇게 눌린 조롱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밥 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숟가락 끝이 입에 닿기 전 아주 작게 흔들렸다. 친구는 그것을 보고 다시 말했다. 진짜 요즘 왜 그러냐고. 그 말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게 아이의 마음에 닿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고 대답을 찾기 전에 가슴 위쪽이 조용히 조여왔다. 그냥. 아이의 대답은 짧고 낮게 떨어졌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도시락을 먹으며 아이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밖의 하늘은 구름이 얇게 끼어 빛이 자꾸 분절되는 날이었다. 빛이 일정하지 않으니 아이의 마음도 어딘가 일정하지 않게 흔들렸다. 친구들이 떠들고 있지만 그 소리들은 아이의 귀에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서부터인지 교실의 모든 소리가 서서히 먼 풍경처럼 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멍한 걸까?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아주 얇게 떨렸다. 그때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침 받아쓰기가 괜찮았냐는 물음이었다. 다른 친구였다. 관심인지 궁금함인지 아니면 가벼운 장난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아이는 짧게 눈을 깜빡였다. 받아쓰기. 그 단어가 가슴에 닿는 순간 어제의 불안이 얇게 살아났다. 글씨가 삐뚤어지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했어. 하지만 그 대답은 진실과는 조금 달랐다. 친구는 아이의 표정을 보더니 조금 더 묻고 싶어 하는 눈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이는 시선을 돌렸다.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자기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는 걸 견딜 자신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교실 창밖에서 바람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얇게 흔들렸다. 수업 종이 울렸고 아이들은 분주하게 자리를 정리했지만 아이는 연필을 잡은 채 손끝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오늘 사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걸 아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의 이유는 아직 말로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책상 아래 숨을 조용히 들이쉬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하지? 그 질문은 답을 알 수 없는 채로 가슴 속에서 얇은 선처럼 맴돌았다. 종소리가 멈추고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어딘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로 가볍게 찢겨 있는 듯했다.
그 감정이 앞으로 펼쳐질 무너짐으로 이어질 전조라는 걸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아직은 고요한 겨울의 균열만이 천천히 시작된 것이었다. 그 어둠은 이름도 없이 찾아왔다. 아이는 그날 오후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낯선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무게 같은 것이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세 번째 교시가 시작되었다. 교실의 공기는 어쩐지 이전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책을 펴고 각자 자리를 잡았지만 아이는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자꾸 미세하게 떨렸다. 칠판 위 분필 가루가 하얗게 흩날리며 선생님의 손짓을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데 아이의 시선이 어딘가 깊이 가라앉았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생각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섞인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마치 마음 안쪽에서 조용한 어둠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갑자기 말했다. 아까 받아쓰기 종이를 다들 책상 아래 넣었냐고. 그 말이 들리자 아이의 심장이 아주 얇게 울렸다. 받아쓰기. 그 단어는 아이의 하루를 따라다니는 작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아이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떨어졌다. 책상 속에 구겨 넣어진 종이는 지우개 자국이 번진 채 여전히 흐릿한 글씨들을 품고 있었다. 그 종이가 아이의 가슴을 향해 조용히 무게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앞자리 친구가 돌아보며 말했다. 아까 진짜 이상하더라고. 글씨 거의 못 쓰던데. 말투는 장난이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닿는 느낌은 찬 물처럼 차가웠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딱딱한 돌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앞을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같았지만 아이에게는 가슴 안쪽에 다시금 얇은 금을 넣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또 다른 친구가 작게 말했다. 뭐 내가 좀 멍하긴 하지. 아이는 순간 손끝을 꾹 쥐었다. 멍하다. 그 단어는 아이의 하루 중 가장 자주 들렸던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단어가 마치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주문처럼 불편하게 들렸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이의 마음 안에서 어두운 질문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 질문은 아직 정확하지 않았지만 점점 윤곽을 갖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책을 펴라고 하며 말했다.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으라고, 특히 뒤쪽 친구들. 그 말에 교실 여러 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아이는 웃지 않았다. 웃을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친구들의 말, 어제의 기억, 오늘의 이상한 떨림들이 서서히 서로 뒤엉키고 있었다. 손바닥이 책 페이지 위에서 조금 미끄러졌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왜 이렇게 내가 나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아이는 그 생각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생각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수업이 이어지는 동안 아이의 눈은 칠판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처럼 가볍게 흔들린 채 전달되었다. 아이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쿵, 쿵, 쿵. 친구들의 목소리와 공부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신 자기 안쪽의 소리만 커졌다. 숨이 얕아졌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뒤 선생님이 수업을 멈추고 말했다. 뒤쪽, 거기. 집중 좀 해. 아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선생님의 말은 꾸짖음보다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이상한 당혹감을 남겼다. 아이의 목이 살짝 뜨거워졌다. 나 왜 이러지? 왜 오늘은 이 모든 게 이렇게 무겁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아이 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짐은 앞으로 펼쳐질 감정의 폭발을 향한 아주 먼 예고편처럼 아이의 하루 속을 흔들기 시작했다. 종이 울리며 수업이 끝났다. 아이들은 장난치며 교실을 나갔지만 아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연필을 내려놓았다. 손끝의 떨림은 아까보다 조금 더 분명해진 상태였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서서히 모습에 윤곽을 갖추고 있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답답함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의 그림자인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는 느꼈다. 무언가 나 안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 감정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기척처럼 자리 잡았다. 아이는 그날 오후 자신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선생님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투명한 유리 너머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해가 가장 높이 올라온 점심 무렵이었지만 교실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난로는 교실 앞쪽만 어렴풋이 데우고 있었고 뒷자리에 앉은 아이의 무릎 위로는 서늘한 공기가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이는 연필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 내려가는 글씨와 교실 뒤에서 들리는 친구들의 웃음이 모두 먼 풍경처럼 느껴졌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 멀리 가는 것 같아. 그 생각은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라. 뒤에 앉은 친구들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선생님의 말은 아이에게 향한 것도 아닌데 가슴 안쪽에서 작은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칠판 위 글씨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눈앞의 글자가 조금 흐릿하게 흔들렸다. 왜 이렇게 정신이 흐트러지지? 아이는 손으로 책 모서리를 살짝 쥐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지만 마음의 흔들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잠시 후 앞자리 친구 2명이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얘 아까부터 멍해져 있던데? 받아쓰기 때도 그랬잖아. 그 말은 아이가 원래도 자주 듣던 말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얇게 붙어 천천히 눌러오는 느낌.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친구들의 대화는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아무 의미 없음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배가 약하게 울렸다. 배고픔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 둘의 어중간한 경계인지 아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교실의 정적 위에 핀처럼 박혔다. 그 작은 소리가 아이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천천히 울렸다. 갑자기 심장이 조용하지만 크게 뛰기 시작했다. 쿵쿵. 아이의 호흡이 거칠지는 않았지만 짧게 끊어졌다. 아이는 손바닥을 책상 아래에 숨겼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종이 울리고 교실이 다시 소란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도시락을 들고 나가거나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복도로 나갔다. 그러나 아이는 가방도 도시락도 잡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무거웠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낯선 파동이 천천히 굴러다니는 느낌.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모를 불안한 감정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끝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가슴 아래를 지나갔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야, 너 왜 이렇게 멍해 있냐? 아까 선생님이 너 계속 보던데? 아이는 멈칫했다. 친구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말 뒤에 묻어있는 얇은 시선이 아주 정확하게 아이의 마음을 찔렀다. 그냥
아이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제의 그냥과 오늘의 그냥은 다른 색이었다. 어제의 그것이 해피였다면 오늘의 그것은 부서진 조각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붙인 가짜 덮개 같은 말이었다. 친구는 아이가 대답하지 않자 잠시 눈치를 보더니 말했다. 너 진짜 왜 그래 요즘? 아이는 시선을 피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음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는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정리는 되지 않았다. 생각은 자꾸 흩어지고 감정은 이름을 찾지 못한 채 방향 없이 흔들렸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이 문장은 아이가 스스로에게 처음 던지는 본격적인 질문이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흰 빛이 먼지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 한 줄기가 수업 준비하는 학생들의 옷깃을 스쳤다. 그 순간 아이는 스스로도 모르게 느꼈다. 자기 안에 얇은 어둠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둠은 아직은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는 걸 깨달았다. 책상에 기대는 것조차 힘겨웠고 연필을 드는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오후 시간의 교실은 햇빛이 기울며 만들어내는 길고 얇은 그림자로 가득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은 어딘지 흐릿했고 그 빛의 색까지도 조용히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아이는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대었다. 책장은 펼쳐져 있었지만 글자들은 형태만 남아있을 뿐 의미는 마음에 닿지 않았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아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스쳤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 오래된 그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감각 같기도 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자. 천천히 해도 된다. 차분한 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그 말이 자기 마음을 파고드는 듯 약한 압력으로 느껴졌다. 연필을 든 손에 미세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종이를 바라보는 눈은 집중하지 못한 채 천천히 흔들렸다. 문제를 읽어도 의미가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리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지? 아이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한 글자를 적었다. 그러나 글씨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삐걱이는 형태였다. 옆자리 친구가 말했다. 야, 넌 왜 맨날 느려? 가벼운 말투였지만 그 말은 아이의 가슴에서 오래된 상처처럼 톡 하고 눌렸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씩 말하지 않는 시간이 늘고 있었다. 잠시 후 문제를 내던 선생님이 교실을 돌며 학생들의 책상을 살폈다. 아이가 있는 뒷자리로 다가오자 아이는 숨을 아주 얇게 들이쉬었다. 선생님은 문제지를 잠깐 보고 말했다. 더 집중해 보자. 너라면 할 수 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압력처럼 느껴졌다. 나라면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난 자꾸 멀어지는 걸까? 아이의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 감정인가, 피로인가, 슬픔인가, 그중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두운 질감. 칠판에 적힌 글씨를 바라보는데 눈앞 시야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세상이 기울어진 건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이 세상을 지탱하는 균형을 짧게 놓친 것이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접혔다. 그 조용한 동작만으로도 힘듦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옆자리 친구가 또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또 멍 때리냐?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대답한다고 해서 이 기분이 사라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은 다시 소음으로 차올랐다. 아이들은 문제를 비교하며 누가 더 맞았는지 떠들었지만 아이는 가방을 열지도 않고 그저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생각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깐 숨을 골라보려고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움직이는 것 없는 운동장,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해가 조금씩 기울며 만들어내는 긴 그림자. 모든 게 천천히 식어가는 풍경이었다. 나도 조금씩 식어가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을 아주 조용하게 적셨다.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괜찮냐? 그 목소리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괜찮지 않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파문이 번졌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어두운 울림. 아이는 손으로 가방 끈을 잡았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그 무게는 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쌓여 형태없는 돌처럼 아이의 가슴 속에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 자신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어둠의 결은 앞으로 다가올 감정 폭발로 이어질 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날 저녁 자신이 하루를 버텼다기보다 그저 시간에 끌려다녔다는 걸 깨달았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고 입은 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종례 전 마지막 수업이 끝날 무렵 교실의 공기는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온도를 품고 있었다. 창문 밖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해가 기울며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은 책상 사이를 천천히 기어가듯 늘어져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몸을 조금 웅크렸다. 그림자와 함께 자신의 마음도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생각은 질문이라기보다 찬양에 가까웠다. 확실한 형태 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 멍하게 떠올랐다 사라졌다. 선생님이 종례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가방을 채비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가방을 열어두고도 아무것도 넣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연필 하나를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공책을 정리하려다 또 멈췄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다. 뒤쪽 자리 정리 안 하니?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아이는 그 말이 자신의 내면을 들춘 것처럼 느껴졌다. 네. 대답은 작고 힘이 없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었다. 종례가 끝나자 아이들은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웃음, 장난,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며 교실의 온도가 급격히 바뀌었다. 그러나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책상 위에 손을 올려두고 그 표면을 가볍게 문질렀다. 나무 결이 손끝에 닿았지만 감각은 희미했다. 옛날엔 수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갔던 것 같은데 기억은 선명했지만 감정은 붙어 있지 않았다. 잠시 뒤 교실에 몇 명 남아있던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를 보았다. 야, 집 안 가냐? 왜 또 멍 때려? 말투는 가벼웠으나 그 말들이 닿는 지점은 무거웠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 짧은 대답이었다. 대답이라기보다 숨에 가까운 소리. 친구들은 잠시 쳐다보다 별말 없이 교실을 나갔다. 아이 혼자 남은 교실에는 난로 소리와 창문 너머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아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을 둘러매고 교실 문 앞까지 걸어가다 문득 멈췄다. 문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눈밑이 눌려 있고 입술은 조금 마르고 표정은 힘이 없었다. 아이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마음이 자기 몸을 따라잡지 못하는 느낌. 복도로 나가는 길, 아이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걷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 어딘가를 자꾸 흔드는 것 같았다. 사물함 앞까지 가는 동안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교실의 소음도, 복도의 발소리도 모두 밀어냈다.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그 질문은 오늘 하루 중 가장 또렷한 문장이었다. 사물함에서 도시락 가방을 꺼내는데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뚜껑을 제대로 닫지 못하고 한 번 더 시도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조차 쉽지 않게 느껴졌다. 아이의 숨이 짧고 얇게 떨어졌다.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모습은 누구라도 보면 살짝 마음이 쓰일 만큼 힘이 없어 보였다. 복도 창가에 다다르자 아이의 시선이 창문 밖 붉게 기울어지는 하늘에 멈췄다. 겨울 오후의 빛은 서늘한 색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그 빛이 아이의 얼굴 반쪽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아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생각했다. 오늘 하루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버텼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도 모르게. 그러나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저 마음 한쪽이 계속 내려가는 느낌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더 깊고 조용한 어둠 속으로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 소리 없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했지만 아이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파열이었다. 교실 창문을 통과한 겨울 햇빛이 아이의 책상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오후 수업이 깊어갈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느리고 더 무겁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한다. 집중해서 잘 들어. 그 말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흔한 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오늘 하루 내내 쌓인 무게 위로 또 하나의 얇고 차가운 층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옆자리 친구가 말했다. 야, 너 또 멍해져 있다. 받아쓰기 때처럼 또 틀리겠다. 장난이었지만 그 장난이 마음에 닿는 순간 아이의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조각이 뚝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숨만 얇게 떨렸다. 선생님이 복습 문제를 칠판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빠르게 필기를 시작했다. 연필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연필을 쥐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 이제는 모르겠다. 가슴 한복판이 천천히 깊게 내려앉았다. 그때 옆자리 친구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야, 너 또 모르지. 진짜 왜 이러냐 요즘.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선생님이 너 계속 쳐다보던데. 또 혼나는 거 아냐? 그 말은 가볍게 던져진 공기 중 먼지 같은 말이었지만 아이는 그것을 돌처럼 받아냈다.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목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 동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다.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 뒤쪽. 왜 또 필기 안 해? 교실 전체의 시선이 아주 살짝 그러나 분명히 아이 쪽으로 쏠렸다. 그 시선들이 압력이 되어 내려앉았다. 아이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숨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 위쪽이 막힌 듯 움직임이 멈췄다. 그 순간 옆자리 친구가 조용히
그러나 뼈에 닿는 말투로 말했다. 야, 너 때문에 또 분위기 이상해진다니까. 아이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얇은 줄이 부러지는 소리를 느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방식으로 감정이 파열되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손등이 희게 질렸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말해. 친구들은 놀란 듯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이는 그 어떤 시선도 보지 않았다. 시선은 책상 위 자신의 잘못된 글씨들, 흐릿한 지우개 자국, 오늘 하루 동안 버티려고 애쓴 손등 위에만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제발 그만 좀 말해. 두 번째 말은 첫 번째보다 더 조용했지만 훨씬 깊게 박혔다. 아이의 그 말 속에는 짜증도 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의 무게에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고백만이 서늘한 숨결처럼 담겨 있었다. 옆자리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야? 장난한 건데 왜 그래? 그러나 아이는 듣지 않았다. 들을 힘이 없었다. 심장이 규칙을 잃고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울음보다 더 깊게 가슴속을 흔들었다.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지? 아이의 목소리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더 조용하게 상황을 말하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작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죄송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지조차 아이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는 자기 마음을 마지막으로 붙잡던 힘마저 놓아버렸다. 수업이 다시 이어졌지만 아이는 연필을 들지 않았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가슴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눈앞은 조금 흐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파열의 순간이 이제 아이를 다시 일으키게 만들 첫 신호가 된다는 걸 아이는 아직 몰랐다. 아이는 그날 저녁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학교에서 무너진 마음은 집 문턱을 넘어서도 회복되지 않았고 가족의 시선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무게로 느껴졌다. 해가 기울고 학교 복도에 남아있던 온기가 모두 사라질 무렵 아이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천천히 교문을 빠져나왔다. 저녁 바람은 차갑고 건조했다. 그 바람이 아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자 마치 몸 안의 감정까지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 내내 쌓인 감정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을 아이는 목구멍 너머에서 한번 삼켰다. 그러나 감정은 삼켜지지 않았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주방 불빛이 보였다. 아이는 그 불빛을 보며 걸음을 아주 잠시 멈추었다. 따뜻해야 할 공간인데 지금은 이상하게 가장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날 것 같은 곳이었다. 문을 열자 밥 짓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왔니? 얼른 손 씻고 와. 밥 다 됐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조금 둔탁하게 들렸다. 마음이 무거울 땐 모든 소리가 자기 방향으로 굴절되는 법이다. 아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식탁에 앉자 아버지가 아이를 잠깐 바라보았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 그러나 말하지 않는 눈. 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이 뜨거웠지만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이는 숟가락을 멈추었다.
대답이 입안에서 돌처럼 굳었다. 아니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짧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의 심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왜요? 오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을 든 손이 아주 살짝 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무처럼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이 아이에게는 무게로 내려왔다. 무슨 일 있었어? 조용한 질문,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은 압력처럼 다가왔다. 아이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을 눌렀다.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네. 그 말은 위로였지만 아이의 가슴 안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을 더 크게 만드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왜 말이 없어? 그 순간 아이는 학교에서 무너졌던 감정이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다시 흔들리는 걸 느꼈다. 집에서도 숨을 쉴 수가 없네.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이의 손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밥 다 먹고 천천히 말해도 돼. 그러나 아이는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이 정확한 말로 정리되지 않았고 말하려고 하면 숨이 먼저 막혔다. 죄송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어떤 잘못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루 종일 무너진 마음이 조용히 새어나온 말이었다. 식사 후 방에 들어온 아이는 문을 조심히 닫았다. 조용한 방 안. 책상 위 조명만이 어둠을 얇게 밀어내고 있었다. 아이는 가방을 열다가 받아쓰기 종이를 발견했다. 구겨지고 지워지고 흐릿하게 번져 있는 글씨.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아이의 목이 다시 뜨거워졌다. 나는 왜 이렇게 망가져 있지? 그 생각은 오늘 하루 중 가장 깊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아이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가방 한쪽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도 몰랐다. 아이가 마주한 것은 밖의 세상도 가족의 시선도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낯설다는 걸, 어쩌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방 안의 조명은 책상 위 노트 한 장을 겨우 밝힐 만큼만 켜져 있었다. 어두운 구석들은 저마다 작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고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아이의 마음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가방 속에서 공책을 꺼냈다. 펼쳐진 공책 사이로 오늘 하루 동안 적었던 글씨들이 삐뚤게 흐릿하게 조용한 기록처럼 남아 있었다. 연필을 들었지만 쓰려던 단어는 마음에서 형태를 갖지 못하고 서서히 흩어졌다. 나는 오늘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밤 공기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창문 밖의 바람이 얇은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아이의 마음도 어딘가 약하게 흔들렸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손등을 바라보았다. 학교에서 떨리던 그 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 입술을 깨물고 버티던 순간, 시선이 흐려졌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손등 위에 내려앉는 듯 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이 문장은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대답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조용히 들렸다. 자기 전에 우유 좀 마셔.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조차 지금 아이의 마음에는 조금 무겁게 들렸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 집에 있는 안정감조차 오늘은 마음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어떤 얇은 막 안에 갇힌 것처럼 주변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다시 눈을 뜬 아이는 조용히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다. 옆자리 친구들의 말, 선생님의 시선, 받아쓰기 종이, 집에서의 질문들. 그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져 마음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그러다 아이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 깨달음이 목 안쪽을 천천히 뜨겁게 만들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책상 조명이 거울 속 얼굴을 반쯤만 비췄다. 그 비친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다. 눈 밑에는 피로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랐고 표정은 힘이 거의 없었다. 이게 나 맞아? 아이가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조용한 떨림만이 이어졌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온 아이는 노트를 펼쳐 받아쓰기 종이를 꺼냈다. 종이 위에 글씨는 여전히 삐뚤었고 지운 흔적들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았다. 이건 그냥 틀린 글씨가 아니라 내가 버티려고 애쓴 흔적이었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아이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조금 전까지 자기 자신을 망가진 사람처럼 느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아이는 연필을 들어 종이 한 귀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었다. 힘들었어. 그 단어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씨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에게 하는 아주 조용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고백이 종이 위에 남아있는 것을 보며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다. 가슴 안쪽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일렁였다. 그 온기는 따뜻함이 아니라 조용한 인정이었다. 그래, 나 오늘 힘들었구나. 그 문장을 마음으로 말하는 순간 하루 종일 흔들리던 감정들이 조금씩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아이의 방은 고요가 가득한 작은 섬 같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 틀에 간헐적으로 스쳤고 그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조금씩 맑게 흔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적어둔 한 단어가 놓여 있었다. 힘들었어. 아이는 그 글씨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단어가 지금은 어딘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렇지, 정말 힘들었지. 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면 부끄러울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의 위안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아이는 연필을 내려놓고 책상 모서리에 팔을 올려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이는 하루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떠올렸다. 아침에 차가운 교실, 삐뚤어지던 글씨, 친구들의 말, 선생님의 시선, 집에서의 대화. 그 모든 장면이 천천히 떠오르다가 어딘가에서 하나의 결로 모였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이 가슴 안쪽에 조금 깊게 내려앉았다.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느껴서였을까? 아이는 한참 동안 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다 불현듯 작은 결론이 떠올랐다. 무서웠구나, 나 스스로도. 누가 아이를 놀렸던 말이나 선생님의 지적보다도 더 두려웠던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던 것.
그 사실을 깨닫자 아이는 숨을 조용히 들이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하루 종일 흩어져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형태를 찾는 것 같았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다. 커튼이 기척을 내며 옆으로 살짝 흔들렸다. 아이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생각을 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엄격했을까? 학교에서 틀릴까 봐 두려워했고, 친구들의 말에 흔들렸고, 스스로를 자꾸 탓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자기 손으로 적은 한 단어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너는 생각보다 많이 버티고 있다고. 아이는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다시 펼쳐보았다. 받아쓰기 종이는 그대로였지만 그 종이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어제는 이 종이가 자기 부족함의 증거 같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버티며 견뎌온 자기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종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다. 차갑던 종이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틀렸던 게 아니라 힘들었던 거였구나. 그 문장은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온전한 판단이었다. 비난도 없고 어른들의 위로처럼 과장되지도 않은 단순하지만 깊은 이해. 그 이해가 아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자서 발견한 작은 불빛이었다. 방 안에 있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살짝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공기가 오늘따라 덜 차갑게 느껴졌다. 자기 마음이 조금 열린 때문이었다. 바깥 하늘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아이는 그 별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 생각이 아주 잔잔하게 가슴 안에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조금 다른 사람이기도 했다. 무너진 마음의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한, 그래서 조금은 더 단단해진 사람.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빛이 천천히 아이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밤새 조금씩 식었던 방의 공기는 새벽의 차가운 결을 품고 있었고, 그 공기 사이에서 아이의 마음은 아직 익지 않은 과일처럼 조용히 느리게 무게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이 가볍지는 않았다. 어제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결정이 하나 맺힌 듯한 느낌이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조용한 용기 같았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어제 덮어둔 공책을 다시 펼쳤다. 받아쓰기 종이는 아직 흐릿한 글씨와 지운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아이는 그 종이를 잠시 바라보다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 펴보았다. 종이가 사각하고 얇게 울렸다. 그 소리가 아이의 가슴 어디쯤에 닿았다. 그래, 이건 틀린 글씨가 아니라 버틴 흔적이었지. 어젯밤에 처음으로 떠올렸던 그 깨달음이 다시 가슴 안쪽에서 고요하게 번져갔다. 아이는 천천히 연필을 집어들었다. 오늘 해야 할 숙제도 아니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다. 그저 어제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행동이었다. 아이는 종이 한 구석에 작고 얇은 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었다. 괜찮아. 그 글씨는 정확하지도 예쁘지도 않았지만 어제의 힘들었어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었다.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마치 아이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앞으로 걸어온 거리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그 종이를 잠시 조용히 바라보았다.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났니? 밥 차린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이었지만 아이는 그 말이 오늘따라 조금 따뜻하게 들렸다. 그 따뜻함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변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대답하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은 어제보다 덜 흔들리고 있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밥을 덜어 아이 앞에 놓아 주었다. 얼굴이 어제보다 좀 괜찮네? 그 말은 걱정과 안도의 가운데쯤에 있는 말이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그 짧은 말이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살짝 열린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이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책임 추궁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묵묵한 관찰과 조용한 걱정만이 있었다. 아이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어제와 달리 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가는 길, 겨울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늘은 그 차가움이 조금 덜 날카롭게 느껴졌다. 아이는 가방 끈을 잡으며 스스로도 모르게 생각했다. 오늘은 어제처럼 무너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은 절망의 반대도 희망의 과장도 아니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작은 힘이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친구가 아이를 보며 말했다. 야, 오늘은 좀 멀쩡해 보이네.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아이의 가슴은 어제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짧게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 말은 그냥 건네는 말이 아니라 어젯밤 적었던 단어가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온 첫 순간이었다. 친구는 아이의 표정을 잠시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숨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자리에 앉자 아이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이 어제와 같은 무너짐의 떨림은 아니었다. 오히려 막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이 조금 어색해서 흔들리는 그런 떨림이었다. 아이는 공책을 펼치며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 작고 조용한 확신이 아이의 마음에 아주 얇고 따뜻한 층을 만들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자신 안에 작은 빛이 켜졌다는 걸 느꼈다. 그것은 환한 빛이 아니라 촛불처럼 작고 흔들리는 빛이었지만 분명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해가 모두 저물고 집안에는 따뜻한 불빛만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가방을 소파 옆에 두고 신발을 천천히 벗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조용했고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 피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이는 어제와 다른 한 가지를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견딜 수 있었다. 이 작은 문장이 아이의 가슴 한가운데에 잔잔하게 떠 있었다.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얼굴이 좀 괜찮아 보이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다 잠시 아이를 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어제보다 차분한 걱정과 알 수 없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아이 역시 그 눈빛을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 시선이 조금 덜 무거웠다. 식사를 마친 뒤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을 켜는 조명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났다. 그 불빛이 방 안을 채우자 아이의 마음도 그 빛에 맞춰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가방을 열어 받아쓰기 종이를 꺼냈다. 어제는 이 종이가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지만 오늘은 그 무게가 조금 덜했다. 아이는 종이를 펼쳐 손끝으로 그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지워진 흔적도 삐뚤어진 글씨도 어제보다 덜 아프게 느껴졌다. 아이는 연필을 들고 어제 적어둔 단어를 다시 바라보았다. 힘들었어. 괜찮아.
그 두 문장이 종이 위에서 조용하게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따뜻해졌다. 그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어. 스스로에게 하는 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아주 분명한 목소리였다. 책상 앞에 한참 앉아 있다가 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창밖에는 해가 모두 지고 초겨울의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하늘 한가운데 아주 작은 별이 하나 조용히 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이 그 별에 가 닿았다. 어제 봤던 별과 같았지만 오늘은 그 별이 더 밝게 느껴졌다. 물론 별의 밝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변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그 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게 속삭였다.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을까? 그 목소리는 불안과 희망 사이에 아주 부드러운 거리에서 떨어지는 따뜻한 숨 같았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 안에서 그 말이 천천히 흡수되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대답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질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누운 아이는 이불을 당겨 천천히 몸을 감쌌다. 눈을 감자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아주 조용한 파도처럼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그 파도는 아이의 마음을 휘몰아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갔을 뿐이었다. 아이는 생각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괜찮겠지. 그 작은 희망은 파도처럼 크게 밀려오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꾸준한 빛으로 아이의 가슴 아래쪽에서 천천히 켜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당장은 작지만 앞으로 아이를 이끌어갈 첫 번째 불씨가 되기 시작했다.